미국의 탈무드 2 저의 책 제5장 행복한 가정을 갖는 원리 세 번째 밀당을 잘하라는 31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종교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면 어쨌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밀당을 잘해야 된다 부분인데, 행복한 가정을 갖는 세 번째 원리는 밀고 당기는 밀당을 잘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연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밀당을 잘해야 성공하는 것 같이 결혼 생활도 역시 밀당을 잘해야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도 밀당을 잘해야 갖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요. 대부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밀고 당기는 그 밀당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자발은 굴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서로 잡혔다 이거죠. 너는 나한테 잡히고 나는 너한테 잡히고, 그렇게 이제 서로 잡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막 안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때는 머리를 그래도 쓰거든요.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훔쳐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많이 씁니다. 한마디로 밀당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잡혀는 고기라고 해야 되나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 새라고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지만, 딱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안 도망간다 이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색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교제를 나누는데 10년을 했다. 깜짝 놀랍니다. 10년씩이나. 어떤 분은요 또 5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몇 개월. 우리는 2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2개월도 한 달도 하고 2개월도 하다 또는 5년 10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봤자 10년이에요. 길어봤자.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가정을 가지면 10년입니까? 10년 했으니까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10년으로서 그게 끝이 나느냐 이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교제는 10년 하면 끝이 나요. 뭘로 다 결혼하는 걸로 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헤어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든지 하면 그때서야 끝나는 게임이 아니죠. 끝나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연애는 짧더라도 결혼은 굉장히 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몇십 년, 50년 이렇게 같이 사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10년에다 50년을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아니죠. 10년은. 그 50년은. 그리고 우리 교회 피어는 120까지입니다. 무조건 다 120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늦게 자고 요즘 결혼을 늦게 한다고 쳐서 30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늦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30은 절대 아니다. 28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28, 여자들은 30, 26, 7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늦게 잡아서 30이라 이거죠. 그래서 30에 결혼했다고 쳐요. 그래도 몇 년을 살아야 돼? 90년을 같이 살아야 돼. 120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제를 나눌 때는 열심히 잘 해서 10년을 교제를 밀당을 잘해서 성공했다 이거죠. 그래서 10년을 교제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결혼하고, 교제해서 결혼하고, 곧바로 이혼했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10년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교제를 나눌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게 많습니다. 서로를 배려도 해주고, 아니,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혼인신고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해주면 끝입니다. 남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본색이 드러나요. 근데 진짜 그렇다면 90년, 우리 120까지 산다면 90년, 뭐 50년 적게 살면 그렇게 이제 산다 이거죠. 그러면 그 남겨진 삶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교제를 나눌 때보다 앞으로 살 생애가 더 몇 배, 몇십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몇십 배 많은 그때 결혼 생활이라는 그때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모든 문제들이 자동으로 다 풀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더 큰 문제들이 노도처럼 막 밀려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간의 머리 전쟁이, 모사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 전쟁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머리를 써서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결혼을 딱 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을 휘어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내가 한 키에 꼼짝 못하게 할까 해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해서 기다렸어요. 마침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요거 하나면 내가 완승이다, 이제 나한테 꼼짝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회가 와가지고요, 사건이 났을 때는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완전히 기가 죽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에 들어가서 저는 머리를 쓰고 한 건데 우리 집사람은 거기에 휘말린 거예요. 감동으로 휘말렸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가 싸워서 망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부터 저한테 꼼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왔어요. 그게 딱 맞았습니다. 기다리던 때가 왔어요. 그렇게 딱 해서 한 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왜 그랬는지 가르쳐줬어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다, 내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꼼짝 못하고 있어요. 괜히 가르쳐줬어요. 그거 내가 사용한 지 3년도 못 썼어. 3년도. 입이 방정해. 그거 비밀로 계속 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꼼짝 못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음매 기주가 됐습니다. 그거 봐봐요. 여자라고 해서 우리가 약하니까 남편한테 계속 기죽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남편이 강했더라도 머리 쓰는 사람 앞에는요 꼼짝 못해요. 제가 그냥 기죽어서 꼼짝 못하잖아요. 그 대신 그렇게 남자들은 좀 기가 죽어야 사람이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게 어디에서 오냐? 머리를 무조건 써야 돼. 밀당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인을 숨기세요. 그냥 숨기고 아주 착한 이미지 딱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갈공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에서 감정으로 나가서는 안 돼. 지금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거의 이 다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년에 말다툼 한다든가 그런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에 이제 한번 다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투게 되면 아주 두뇌 전쟁이 치열해요. 선점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지요. 비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걸 사용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밀당만 잘하면 아무리 강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다 막 나가요. 그렇죠. 머리 써서 나가면 괜찮은데 감정적으로 막 나가요. 제가 탈무드를 나가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감정으로 나가는 것은 지혜의 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이 벌써 앞섰다 그러면 이미 게임은 진 겁니다. 이긴 것 같지만 진 거예요. 그리고 감정으로 나가면 절대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눈앞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 팔팔 뛰면 자기는 그냥 화난 것처럼, 오늘 낮에 배웠죠? 연기, 그때 연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차분하게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0점 백수입니다. 우리 이제 큰아들이 여기 없으니까 이야기하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집 나가 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답을 가르쳐 줬어요, 집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나갈 거고 당신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분명히 애가 착해가지고 항복하고 돌아올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저는 작전 진행이고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착하게 잘 돌아왔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답을 가르쳐 주고도 했는데 엄마라서 감정을 때로는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움을 많이, 핍박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 줄 알고, 답을 알고 저는 시작을 한 거고 일을 벌리고 한 건데, 그래야 빨리 항복하고 돌아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감정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좀 곤욕을 당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답을 가르쳐 주고 했어요. 답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엄마라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 그뿐만 아니에요. 남편도 포함되고 아내도 포함되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녀, 남편, 자녀들, 이들을 다 쥐락펴락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려면, 가족 구성원을 이끌어 가려면, 그냥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이쪽에서 공격하면 이쪽 방어를 하고, 이쪽 공격 당하면 이쪽 방어. 그렇게 하다 보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군대에서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합지졸은 전쟁 하나만 합니다. 이미 그 전쟁은 패한 전쟁이에요. 작전을 가지고 들어오는 전쟁과 그냥 오합지졸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공격 이쪽에서 이쪽 그러다 보면 당하는 거예요. 그거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머리 써야 된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가지면 지금부터 머리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제가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도대체 밤에 크리스찬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변엔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서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칼로 물베기라고 그렇게 해요. 물 빼면 뭐합니까? 딱 빼면 다시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부부싸움이 다툰 다음에도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요,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진짜 칼로 아내를 위협하고 억압하는 크리스찬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상담을 제가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쪽은 교회 다니고 한쪽은 안 다니고,
그런 가정에서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이렇게 한다 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가정에 폭력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부부싸움 얘기하려면 벌써 알아요. 제가 알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 그러면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이것도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강하다 할지라도 머리를 쓰면 돼요. 머리를 쓰면 그 남편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 남존여비 사상 그런 것이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하늘 땅 이렇게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항상 쥐죽은 듯이 있어야 돼. 그렇게만 배웠지. 너야 시집가서 장가가서 너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머리를 많이 그때부터 써야 된다. 감정으로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머리를 써서 싸워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배웠으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처음부터 부딪히는 일들이 부모님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싸웠는데 나도 한번 싸워볼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자녀들에게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으면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이 부부간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이 머리를 쓰게 되면, 머리를 쓰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평안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밀당이 결혼하고 나서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중간 정도 보면은 이렇게 노력해 얻어지는 것이 행복한 가정과 남편과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 술버릇 뭐 무슨 버릇 그거요? 머리 써가지고 대처하면요 당장 젊었을 때 그냥 뭐 한 끼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평생 그 버릇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버릇에 나쁜 버릇에다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먹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먹이 주면 줄수록 자기가 불리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아내들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자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여자 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물론 남편분들이 당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가정생활을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머리를 써서 남편과 자녀를 밀고 당길 줄 알아야 남편과 자녀가 중도를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아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아내라는 말에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아내라는 말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남편이라는 말과 아내라는 말만 이것만 잘 이해만 한다 할지라도 머리를 써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아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아내 해입니다. 해, 집안의 해, 태양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해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해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집안에서의 역할은 구원자의 역할, 또 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는가.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내라는 의미의 둘째는 뭐냐? 노라는 의미인 아내, 못해 하는 거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내라는 말이 태양과 같은 구원자의 역할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거절할 줄을 알아야 돼.
남편이 잘못하면 아이고 잘못했어도 계속 아이고 잘합니다. 술 먹고 와서 그래도 아이고 더 하세요. 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내라는 말은 안 돼, 못해, 당신 틀렸어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하면 태양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해, 아내, 거절.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의미는 언제나 남의 편만 들어주는 속성을 가져 남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남의 편만 든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는 가정에서 가정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못해 아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남편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존재가 바로 그 존재입니다. 뭐냐면 남의 편만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내 편을 안 들어요. 아내 편을 안 드는 존재. 그래서 바람도 피우고 외도를 하고 아내 말을 듣지 않는 존재. 그게 뭐냐? 남편이다 이렇게 봐요. 이것만 잘 알아도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남편이라는 게 뭐냐? 아내 편 듣지 않는, 아내 말 지지리도 않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 말 듣지 않는 존재. 그게 남편. 그러니까요, 남편은 자꾸 걷으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자꾸 걷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왜? 남편이니까 그래. 아내 편 안 듣고. 그런 남의 편을 들어서 자꾸 가정 밖을 배회하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이라는 존재, 그 남자라는 존재를 가정 안까지 끌어들이려면 그냥 들여지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겉돌려가고 밖으로 내돌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 습성과 그런 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으로,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가정적인 남편으로 만들려면 그게 저절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렵다 이거죠. 그만큼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밀당이라고 여기서는 말하죠. 머리를 쓰지 않으면 그 남편이 집 안으로 잘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잘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남편을 가정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내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써야만 남편은 비로소 남의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 편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밀당을 잘해야 돼요. 아내들은 머리를 부단히 써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남편을 선하기 위해서 움직여.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장량 또는 제갈공명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손 안에서 너는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서 나가면 이렇게 하면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걸, 제가 이 지혜는 뭐냐? 원리라고 그랬죠. 원리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요거 방법을 딱 쓰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요 방법 쓰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바로 일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뒤에 34절에 보면, 다시 말해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들이 지혜롭게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적절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의 역할은 뭐라고요? 브레이크 밟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내들은 뭐예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모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부모에서 문제아이가 나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의 남편이 있는 그대는 문제 아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남편 탓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탓이에요. 아내 잘못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꾸 곁길로 나가고, 그게 누구 탓이라고요? 남편 탓? 아닙니다. 아내 탓이에요. 왜? 아내의 역할이 구원의 역할을 못했고, 아내 너 못해, 너 브레이크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이 역할만 잘하게 되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겉도는 남편 머리를 써야죠.
밀당을 하야죠. 이 역할을 잘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은 틀림없습니다. 90년 산다 할지라도 동등하게 아내 남편이 권리가 동등해요. 너 내 종이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에서 나이 차이가 나도 소용없어요. 동등한 권리에서 자기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하면서 친구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뭘 잘할 때? 밀당을 잘할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므로 말미암아